네, 미적분 한 달 만에 끝내기 수업 시작할 거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어, 수의 극한과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수투를 공부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수열의 극한은요,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여러분이 이해해서 함수의 극한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리는 개념 같고요. 풀이도 거의 비슷한데 단지 우리가 함수의 극하니까 이 경우는 우리 실수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죠. 이 범위가 함수니까 x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이 수열이잖아요. 수열은 우리가 보통 an 해가지고 이 n이 뭐죠, 우리 여러분? 순서잖아요. 첫 번째 항,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n은 결국 뭐냐면 자연수예요. 그럼 우리의 수열역학은 결국 뭐냐면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열역학이 훨씬 더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이랑 똑같아요. 발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쵸? 발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수투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수렴이 아닌 경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냐면 수렴을 생각하시고 수렴이 아닌 것은 경우는 모두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발산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발사는 무한히 커지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지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어떤 똑같은 두 수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커지긴 커지는데 왔다 진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떤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산의 개념은 되게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발산이란 무엇이다? 수렴이 아닌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 보시면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과 똑같아요. 자, 얘가 어떤 수열이 n이 무한으로 갈 때 어떤 특정한 수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수열 n이 무한히 커질 때 어떤 특정한 수 알파에 수렴하고 자, 수열 n이 무한으로 갈 때 특정한 수 베타에 수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죠? 덧셈 뺄셈 가능하다는 소리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 플러스 뿔마 bn은 각각을 뿔마하는 거랑 같아서 알파 뿔마 베타가 돼요. 자, 이 c는 상수죠. 상수를 곱하는 경우 상수는 바깥으로 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c 알파다. 그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an 곱하기 bn, 그쵸? an 곱하기 bn이니까 an 곱하기 b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나누기도 가능한데, 나누기일 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 함수 극한에서 했던 건데, 그때도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나누기일 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왜?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분모가, 그쵸? 0이 되면 안 되죠.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요. 우리 보시면, 우리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에서 우리 어떻게 썼죠? 함수의 극한값 계산에서, 극한값 계산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계산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걸 기억하실 수 있냐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쵸? 그치? 0분의 0꼴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 0 곱하기 무한대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꼴을 여러분이 공부하셨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이 가지고 기본이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것들은 변형하여 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거는 뭐 특정한 유형이라고 보면 연산을 중간에 덜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자, 무한대 부분의 무한대인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차수 비교수였어요. 그렇죠? 차수를 비교한다. 그래서 지금 수열하고 또 비슷해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는 소리는 극각각 0으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봐. 분모가 그치? 차수가 더 크다는 소리는 더 빨리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더 빨리 증가해요. 더 빨리 증가하니까 분모가 점점 커지는데 분자가 작죠. 그럼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 계수에 비었죠.
그렇죠? 최고차원 개수의 몇 곱,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얘는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 부분이 함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이랑 뭐 변화가 없습니다. 0분의 0꼴 또 어땠어요? 0분의 0꼴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되죠? 0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0을 만들어주는 원인, 0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모랑 분자가 동시에 0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있는데 그거가 다항식이랑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그래서 뭐 인수분해를 해서 뭐 공약수죠. 소위 공통인수를 제거하는 거죠. 공통인수 제거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는 얘가 무리수식으로 돼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얘가 그런 경우는 어때? 유리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딱 공통인수를 다시 만들어내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그래서 동시에 제거하고 나면 우리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우리가 뭐 얘를 어, 유리화하든지 뭐 최고차를 묶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로 만들어서 다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함수 극한이라서도 같은 얘기를 하죠. y는 fx가 있고, 그죠? y는 gx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fx가 gx보다 작다, 그렇죠? GX 다 작다 또는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극한값도 어떻게 특정한 우리가 K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하면 이 극한값도 어떻게 된다? 같거나 같다. 근데 이제는 극한값도 특징이 뭐였죠? 이게 등호가 그냥 여기가 등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같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좀 그래서 우리가 극한은 조금 얘는 무한이 되거나 어떤 극한이 되면 열 극한이 되면 뭐 원래 같지 않아야 되는데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서 처음에 수트 배우실 때 여러분이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 이게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함수 극할 때 되게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열의 극한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y는 fx가 있는데 이게 이놈이잖아요. fx가 gx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졌어. 등은 없을 수 있다 그랬죠. hx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k로 갔더니 얘가 알파란 값을 갖는데요. 리미트 x가 k로 가는데 hx가 알파로 갈 수 있어. 아까 등호가 없어도 극한에서 등호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극한값이랑 이 극한값이 알파로 같다면 우리가 gx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리미트 x가 k로 갈 때 gx도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함수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수열의 극한에 들어가서 자, 수열이 ANCN,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렇죠? ANCN,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갖는데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 베타로 수렴하는데 이 알파랑 베타 같다면 그렇죠? 리미트 CN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 개념 1부터 개념 4까지는 여러분이 수투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처음 공부한 친구들이 진입장벽이 좀 낮죠.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 되게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적분 할만한데 나 수투에서 했던 거 그대로인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수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미적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되게 반발을 하긴 하는데 어,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우는 이론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론은 수투에서 오고 단지 연산이 좀 복잡해지죠.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지 않았던 뭐 새로운 함수들에 대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수투나 수원 때보다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암기 사항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연산 연습을 한다든지 그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의 접근을, 이론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연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이제 미적분을 배울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할 건데,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본 개념하고 연산 연습을 많이 한다면 3월 달부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미적분과 관련된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시험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즉 기본 문제, 기본 연산, 기본 공식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적분에서 수투와 관련되지 않고 좀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에요. 근데 우리 등비수열은 수원에서 배웠잖아요.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AN이 등비수열이라면 A 곱하기 R의 N-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R을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수가 곱해져 가는 거죠. 이때 이 공비라고 하고 우리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니까 여기 a가 첫 항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r이 그쵸? r이 만약에 2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r 제곱은 2제곱이고 r 3제곱 2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r의 n제곱인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이 이 숫자도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R이 2란 숫자이면 얘가 n이 무한으로 가면 발산이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R이 2라면 근데 여러분 R이 1이라고 생각합시다.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이나 모든 항이 뭐예요? A로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R이 1일 때는 그렇죠? R이 1일 때는 얘가 함수 값은 그러니까 수열의 값은 항상 똑같아요. 그럼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R이 1일 때는 어떻게 얘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R이 2일 때는 발산이었는데 R이 1일 때는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이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보다 조금 근수 생각해 볼까요? 만약 R이 2분의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분의 3도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커지는 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R이 1보다 큰 수면 그렇지? R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첫 번째와 상관없이 R을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더 커질 테니까 얘는 무한 발산이 될 거예요. R이 1이면 모든 수열의 항이 A로 똑같죠.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예요. 뭐 R이 0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항이 0일 테니까 당연히 수렴할 것이고요. 2분의 1도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을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잖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곱하면 곱할수록 절대값이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결국 점점점 0에 R을 n번 곱한 게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시다.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A1은 A인데 A2는 마이너스 A가 됐겠죠. A3은 다시 A예요. A4는 마이너스 A예요. 그럼 A랑 마이너스 A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이런 거를 진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한 값을 수렴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경우도 수렴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고 만약 R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어쨌든 절대값은 큰 거잖아요. 그치? 뭐 R이 많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1은 그쵸? A인데 A2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그죠? A3는 9A가 되고요. 그쵸? A4는 마이너스 27A 해서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개수가 점점 커져요. 절대값이 커져요.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값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발산이 혹시 우리가 미적분에 들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등비수열이 그렇죠?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야.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 그러니까 AN이 A의 R의 N-1이라고 할 때, 자, 그다음 뭐예요?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0이면 무조건 다 수렴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A가 0이면 돼요? 끝. 그러면 R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또는 A가 만약 0이 아니라면 보니까 R이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이면 수렴할 수 있죠. 그치?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이면 수렴하게 되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개념 정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지금 밥이란 교재는 내용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개념 플러스 내용을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보시면 개념 콕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 연사 연습을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 설명을 잘 들으셨고, 또 앞에 개념 플러스 같은 걸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여러분 개념 콕콕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연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일단 유형 콕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수렴하는 수열에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수렴한 수열에서만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제가 있잖아요. 얘가 AN이 수렴하고 BN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여러 명제 배우셨죠? A면 B다가 참이라고 B면 A다가 참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요게 1, 2, 3, 4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수렴한다면 이런 조건이 만족하지만 얘가 만족한다고 거꾸로 얘네들 각각 수렴하는 것이냐? 그거는 물음표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처음에 이제 성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합답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해요. 자, 10번의 대표 유형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는 2로 수렴한대요. 그렇죠? 리미트 n이 bn으로 할 때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라고 배우셨네요. 알려주셨네요. 자, 이 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잘 관찰해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 bn은 당연히 수렴해요.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한다는 거 이해도 할 수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수렴하는 것끼리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다 수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고, 분모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자, 얘도 수렴하고요. 그치? 얘도 수렴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얘는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나누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6 플러스 1, 2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연산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당연히 그냥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 보시면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선생님 더한 게 수렴하고요. 곱한 게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도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BN도 수렴하니까 뭐 AN, BN 구해서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했잖아. 왜? 더하기가 수렴하고 곱하기가 수렴한다고 해서 AN하고 BN이 정말 수렴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냐면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이잖아요. 이 수열이 수렴하는 거고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아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제곱이니까 an 더하기 bn을 제곱해도 되는 거죠. 그거 뭐야? 두 번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2 an, bn을 해도 가능한 거죠. 얘가 수렴한다면 곱하기 2를 한다고 해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얘는 2를 제곱해서 4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 더하기 6해서 10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AN 더하기 BN 자체가 수렴하는 거고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는 겁니다. 이때 AN하고 BN이 수렴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유형 2번 가겠습니다. 유형 2번 보시면 자, 얘가 수렴하면
극한값을 알파로 놓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문제를 빠르게 푸자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쪽 보시면 이 AN이 수렴한대요. 그쵸? 알파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n번째 항이까지가 구했는데 그게 무한히 가면 수렴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n-1번째라고 n-1번째까지를 할 건데 그때 n이 무한히로 가요. 그렇죠? n 더하기 1번째까지 갈 때 얘가 n이 무한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어쨌든 수렴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 A에 2n인 경우도 n이 무한으로 가면 2n번째를 무한하는 것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가면 그게 궁극적으로 같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성질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자, 이거 13번 같이 n이 무한데 우리가 사실은 an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수열을 an이 뭔지를 모르는데 극한값을 해보란 소리예요. 근데 여기 문제 전제를 뭐를 줬냐면요. 수렴하는 수열이란 말을 줬어. an이 수렴한대요. 그렇죠? an이 수렴한대요. 그럼 얘가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요. an이 특정 값 k 여기서 알파로 돌아갔죠? 그럼 알파 놓을까요?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의 n 플러스 2도 역시 어떻게 된다? 얘도 똑같은 알파라는 값을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얘가 알파 플러스 3에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2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알파를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무한히 갈 거거든요. 이 수열을. 무한히 가는데, 아주 무한히 가는데, 거의 여기 있으나 값은 똑같은 거죠. 무한으로 갈 때. 그 무한이란 개념이 여러분 되게 매력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바닷물에서 그렇죠? 내가 숟가락 하나로 물을 바닷물 한 숟가락 퍼냈다고 해서 그 바닷물의 농도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개념을 잡았을 때 얘가 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2n-1이 만족하는데 2n-1이잖아요, 여러분. 그치? 2n-1이 무한인데 이게 2n 무한할 때 1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음, 여기에서 보시면요. 음, 여러분 여기 조심할 게 아까 전에 요 경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으로 알파로 이미 같은 거야. 얘가 n이 무한으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한대요. 그쵸? 그렇게 되면 n이 2n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미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러분 보세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이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는 en도 그 무한에 포함이 되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en-2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얘는 홀수 번째까지 했더니 1이 됐다는 얘기야. 무한으로 간 거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n이 아니라 EMI 홀수 번째까지 있거든요. n이 그러니까 뭐 A1, A3, A5, A7 이런 식으로 갔더니 AEM-1 해서 이게 홀수 번째를 무한으로 하면 1에 수렴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1은 그치? 그러니까
A1이 1, A2는 마이너스 1, A3은 1, A4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일 수 있잖아요. 진동인 거야. 그럼 내가 A의 2n-1은 1이고 A의 2n은 1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 경우는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은 얘가 수렴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A는 수렴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는데 얘는 보니까 홀수 번째 있는 애들끼리까지는 끼리는 수렴하고 짝수 번째 있는 것끼리는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 홀수 번째가 1이 된다는 거는 이런 경우도 포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여기 옳은 것이라는 거는 항상 옳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도 그래서 기억도 아닌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반리라고 하죠. 니은 볼까요? 니은 4n-1예요. 4n-1 일단 얘는 홀수 번째잖아요. 4n-1는 홀수 번째 일단 4n-1 짝수 번째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홀수 번째일 때는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확실한데 기억하고 뒤에서 선생님 얘가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일로 수렴할 수도 있죠. 맞죠. 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근데 수학은 그거 아니잖아. 수학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 그치? 항상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 2번에서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선생님 여기는 EN이 알파 여기 이 경우라면 A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EN-1도 알파일 거예요. 먼저 뭐야? 알파니까. 그쵸? 저 아까 얘기했죠. A면 B다고 해서 B면 A다는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성립한다고 유가 되는 건 아니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알파를 수렴한다고 이게 알파가 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얘가 알파를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수렴에 대해서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이 디테일한 걸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함수극한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16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죠? 4n 제곱 빼기 1은 n 제곱이에요. n이 무한으로 가니까 우리 이 경우 어떻게 된다? n 제곱으로 나누자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무한이니까 당연히 0은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n은요 자연수가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은 뭐가 차이라고 했냐면 함수의 극한은 x가 실수야. 그쵸? 실수인데 수열의 극한에서 n은 뭐야? 자연수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더 쉬워요. 우리 자연수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자, n으로 나니까 n제곱 나니까 4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분의 1 되니까 자,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죠? n이 무한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이 되죠. 얘는 지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답은 4분의 1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파트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8번 볼까요? 자, 두근을 AN, BN, 2차 방정식 두근, 그럼 우리 근각에서 관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N 더하기 BN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AN 곱하기 BN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인데 n하고 AN 더하기 BN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이 형태, 우리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은 AN 더하기 BN의 제곱에 마이너스 2AN BN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9N 제곱하고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분모에 써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3n 제곱은 9n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 앞에 위에서 봤던 문제처럼 자, 여기가 n제곱 2차로 똑같으니까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 분모와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3, 9 더하기 n제곱분의 4다.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니까 분모는 자, 분모가 무한으로 커지니까 얘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할 값은 9분의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4번. 차수 확인하자는 이게 한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자, n이 무한될 때 분자가 보니까 a n제곱 2차항이 있네요. 근데 분모는 3의 1차항까지 있네요. 근데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쵸? 수렴한다는 소리는 분모와 분자가 동차 또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돼요. 분모와 차수가 더 크다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0이 아닌 4로 수렴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어떻게 된다? a가 0이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n제곱이란 차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3분의 b, n의 개수의 b, 3분의 b가 4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볼까요? 자, 이렇게 4라고 수렴되네요. 그렇죠? 0이 아닌 숫자 4로 수렴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분자는 최고차가 AN제곱이고요. 분모는 최고차가 CN 세제곱인데 분모에는 2차항이 없어요. 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A랑 C는 0이구나 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자 4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B가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B는 8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되는데 a랑 c는 0이었으니까 요건 없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모랑 분자가 둘 다 n제곱 n제 2차항이라고 생각하면 b가 8이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얼마다? 2분의 4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 볼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은 유리화하자.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좀 덜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적인 거일 수 있는데 이제 유리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뭐 어느 한쪽만 한다는 게 보다는 일단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없앨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본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상황이면 일단 얘를 없애려면 1분의라고 생각해서 분자를 유리화한다는 얘기고 얘는 보시면 이걸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2번 같은 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차수 비교 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유리화를 할 필요 없죠. 이게 두 번째 건 조금 조심하세요. 항상 무조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번 하셔야 되죠. 2번도 하셔야 되는, 3번도 하셔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이 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3번 같은 경우는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 둘 다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형 같은 거 읽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얘 이런 말이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실제 적용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볼까요? 무한대잖아요. 4n제곱이 여러분 n제곱은 n보다 더 빨리 증가해요. 그래서 4n제곱 빼기 8n은 무한일 거예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의 꼴인 거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인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1분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자, 쟤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니까 루트 4n제곱 빼기 8n 플러스 2n분의 얘는 4n제곱 빼기 4n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8n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조건 무한대거든요. 여러분 그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무한대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예요. 이게 앞에 마이너스 8이니까 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라면 일단 할 수, 이제는 개수가 얘 1차잖아요. 여기는 1차잖아요. 루트 n제곱이 1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n이 무한대일 때 아까 뭐라 했죠? 세고차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이잖아. n제곱으로 n으로 나누겠다는 소리야. 그럼 플러스 2잖아요. 그럼 n이 루트 한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루트 4
빼기 n분의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는 사라져요?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게 어떻게 될까? 루트 4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2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지금은 차분차분 다 안 해보죠. 여러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거 연산하는 건 조금 좀 더 훨씬 빨라져요.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 보면 많이 해봤으니까 아 이게 어떻게 사라질 거야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함수를 극한할 때도 최고차 개수의 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빠르게 아마 지금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함수 극한 그 정도 개수 비교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뭐 2, 3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러니까 둘 다 무한대 빼기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다면 일단 분자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루트 n제곱 더하기 6 플러스 n을 곱하겠죠.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6 더하기 n을 곱할 거예요.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6에서 n제곱 빼니까 6만 남아요. 자, 분모에서도 얘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 더하기 n을 위아래 계속해줘야 돼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에서 n제곱 m제곱 빼니까 여기 2만 남아요. 이렇게 놓고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수열 알잖아요. 이거 수열 합이 되겠네요. 자, 일반항이 4n이에요.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예요. 일반항이 4n-1이에요.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등차 수열이에요. 예, 얼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그마를 써도 되죠. 아,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4K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여러분 공식 쓸 수 있잖아요. 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얘도 공차가 쌓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4K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여러분? 그럼 4K는 아까 정리해놨죠? 2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은 n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n 될 거 아니에요. 2n제곱 플러스 n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거는 2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n 이걸 풀라는 얘기죠. 옆소리 이것도 빠졌네요. 루트 2n제곱 플러스 2n 빼기 루트 2n제곱 플러스 n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유리화한다. 아까 전에 22번처럼 여러분이 얘가 1분해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유형 6번 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얘가 2분의 7로 수렴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유리화 하겠죠, 여러분?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3n에서 마이너스 an 더하기 b를 제곱할 거고요. 얘는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an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모의 차수는 보니까 n 루트 n제곱해서 1차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자를 정리했을 때 최고차는 뭐만 남아야 된다? 1차만 남아야 된다. 2차항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 n제곱 더하기 3n에서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2abn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건데 자 그러면 n제곱 항은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1 마이너스 a제곱의 n제곱인데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n은 자연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아, a제곱은 1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a제곱은 1이겠다. 자, 그럼 a제곱이 1이라면 얘는 없어질 거고 a제곱이 1이라면 얘가 없어질 건데 우리 a는 제곱은 1인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3n의 정확히 어쨌든 an 플러스 b인데 분자는 얘는 0이니까 3 마이너스 2ab n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2분의 7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얘 1차예요. 얘 1차예요. 얘 1차예요. 2분의 7이라는 거는 분모가
1 플러스 a고요. 분자가 3 마이너스 2ab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물론 여러 가지 풀 수 있죠. 우리 심플하게 할까요? a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합시다. a가 1이면 자, 1 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2b가 2분의 7이니까 3 빼기 2b가 7이네요. 그렇죠? 3 빼기 2b가 7이니까 우리가 b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a가 1, b가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 분모가 0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a가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음, 27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 b란 특수한 값을 갖는데요. 그렇죠? 보시면 이게 리미트 n이 어쨌든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a제곱 빼기 1의 n제곱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n으로 정리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빨랐나요? 우리가 여기에다 얼마 곱한다 했어요? a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을 그래서 유리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모가 자, 분모를 보니까 a제곱 n제곱에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되잖아요. 그래서 a제곱 빼기 1의 n제곱 마이너스 2n이고 분자가 a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정리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는 1차 루트 n제곱이 1차인데 여기가 어떻게 얘는 2차잖아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다. 얘가 0이에요. 그래서 a 제곱은 1이 돼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7번 갑시다. 부등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 아까 얘기했었죠. 함수 극한과 관련되는 건데 자, 자, 수열이 있는데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부등식 이런 걸 만족한대요. AN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2분의 2n 더하기 1은 0보다 무조건 크죠. 왜? n이 자연수니까. 그럼 우리 양변을 2분의 2n 더하기 1로 나눌 수 있어요. 2분의 2n 더하기 1로 나눈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 더하기 1분의 n제곱을 2n 더하기 1분의 1로 나누게 돼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럼 여기는 an만 남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n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2n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주고 자, 한번 얘를 칸을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보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분모 n 곱하기 2n이니까 2차 얘도 2차 그쵸? 2 곱하기 n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우리 값을 알 수 있죠? 2분의 2에서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미안 2n 더하기 1분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얘도 정리해보면 2n 더하기 1분의 2의 n 더하기 1이니까 둘 다 1차, 1차 동차잖아요. 그러니까 1차니까 얘도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앞엔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 값상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시는 게, 그래? 그럼 여기다가 요 대소관계에서 나는, 그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부동은 바뀔 리가 없죠. 같은 대소관계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더하기 1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쵸? 거기에다 그럼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요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우리가 3n제곱 더하기 4를 나누겠다 그래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얘 계산해 보시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n잖아요. 우리가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3n 제곱 더하기 4분의 n 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3n 제곱 플러스 4고 마찬가지 이거 정리해 보시면 요 n 제곱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쓰자는 얘기예요. n이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고 이 값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소수분이라는 건 주어진 식의 정수분임을 이용하자. 그럼 우리 여러분은 중학교 때부터 나왔어요. 우리 소수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무슨 얘는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1분 작은 부분입니다. 항상. 소수분이라고 우리 무리수부터 시작해서 가우스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 소수 파트라고 얘기하면 수열에서 이제 로그하면 지수로 구했을 때 나오죠. 그러면 얘는 0보다 0 이상인데 1 미만인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주어진 게 있으면 정수분을 뺀 게 소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읽어보는 개념은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이걸 조금 힘들어해요. 자, 우리가 31번 볼까요? 자, 얘 정수분이 AN이래요. 그러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은 도대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들어보세요. 얘가 여기 1하고 여기 이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K라는 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K는 1하고 이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K는 어떤 얘기냐면 1점 얼마 얼마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정수 파트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n이 자연수니까 그치? 생각해 보시면 봐봐. 얘가 포인트는 여기 사인제곱 돼 있네. 여기 사인제곱 돼 있어. 그럼 얘는 여러분 2n 더하기 이렇게요. 루트 2n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2n 더하기 1이 되겠죠. 얘 그냥 4n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4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보다 클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n 더하기 1 바로 앞에 있는 정수는 2n이거든요, 여러분. 그 연속한 정수를 우리 생각을 하셔야지 정수분, 소수분 나누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2n 더하기 1 앞에 있는 정수는 2n일 거란 말이야. 2n은 근데 루트 4n 제곱이잖아. 루트 4n 제곱이니까 루트 4n 제곱 2n 플러스 1보다 확실히 작다.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1이니까 확실히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은 2n하고 2n 더하기 1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AN은 정수는 2n이었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소수, Bn은 소수인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4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에서 정수인 2n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AN하고 BN을 구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AN, BN이 뭔지를 아셔야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N과 BN을 정리해놓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됐다. 보시면 N이 무한대일 때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3N분의 AN, BN입니다. 그럼 대입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3N분의 AN, BN이래요. AN 곱하기 BN. 그러면 BN에다가 그렇죠? 4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빼기 2n이. 근데 이거 결국 이렇게 정리해도 뭐예요?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이 되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이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했지? 유료화하셔야 되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야 된다 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우리가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형태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n은 없어졌어요. 바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분의 2를 하고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플러스 2n 될 거고 얘는 2n 더하기 1 되니까 이제 아까 7번 유형의 문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정수를 어떻게 찾는지 이웃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를 찾는 겁니다. 또는 정수를 찾는 겁니다. 자, 33번 가우스교 이렇게 들어갔어요. 2분의 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우스 기울 때는요, 음, 가우스 2분의 n이요. 생각해 보시면 가우스 2분의 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우스 2분의 n이 제가 정수였으면 좋겠거든, 우리가. 그쵸? 제가 정수가 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2분의 n이니까, 만약에 n이, 생각해 봅시다. n이 단수니까 얘가 2k, 2k라고 생각할 수 있죠. n은 자연수니까 2k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짝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n이 2k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홀수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이 여기서 k는 뭐냐면 자연수를 넣을 거예요. k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0을 안 넣으려고 해서 2k 마이너스 1로 표현한 거예요. 1 넣으면 2k가 되죠. 1 넣으면 1 되죠. 그래서 k는 자연수라고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n이 자연수 2k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가우스 2분의 2k니까 얼마야? 그냥 k예요, 여러분. 그쵸? k는 자연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어떻게 리미트 자 n이 무한대이면 2k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k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2k 플러스 3분의 6k가 될 거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돼? 3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2k, n이 홀수일 때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2분의 2k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그마 k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우리가 어떤 자연수 k가 있는데, 그치? 여기 k가 있는데 k 마이너스 1에서 k에서 2분의 1 빼면 이 정도 위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하의 최대 정수잖아요. 그럼 뭐야? k 마이너스 1이야. 결국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리미트 마찬가지로 k가 무한으로 갈 때 n이 무한으로 가면 k 무한으로 가겠죠. 그러면 2k-1 더하기 3분의 6 곱하기 k-1이 될 거예요. 그럼 리미트 k가 무한으로 가면 얘는 2k 플러스 2분의 6k-6이니까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2분의 6에서 3. 그래서 n이 짝수든지 홀수든지 전부 어디로 간다? 3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때 가우스의 분수 꼴 때는 여러분이 뭐 그냥 뭐 그 분수보다 뭐 더하기를 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이렇게 하기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9번 보시면 이번에 치환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어, 이건 보세요. 이런 거야. 수열 이게 무슨 말 여기 한번 쭉 읽어봤는데도 뭐 PQR 할 수 있는데 뭐합 바꾸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산 수열을 AN 때 수렴하는 수열을 고백꼴로 정리하는 수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AN이 뭔지 모르잖아요. 얘가 사로 수렴하는 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사로 수렴하니까 우리 얘를 DN이라고 치환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 아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dn은 4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근데 얘가 이게 bn이니까 우리 an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bn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우리한테는 3n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an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an은 그냥 이 정도가 된다는 것밖에 몰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AN의 값을 알아요? 극한값을 몰라요. BN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가 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3n 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a에 곱하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에 곱하기 bn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들어보세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 수렴하는 수열이야. 2차, 2차잖아. 그래도 얘 원래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치? 그럼 수렴하는 수열끼리 곱은 가능하잖아요.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 3으로 수렴하거든. 얘는 뭐로 수렴해요? 얘는 4로 수렴하거든.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0이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칙적인 풀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꼼수 쓰죠.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하면 이거 4가 나오려면 여러분 an을 이렇게 불어서 하자. 아, n제곱분의 4구나. 이렇게 뭐 대강 데이터 문제 풀어도 되긴 해요. 거의 얼추 맞아요. 그거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칙이 어떤지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왜 이렇게 우리가 3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냐? 얘 수렴하는 수열, 얘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수렴하는 경우는 곱하기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음, 수열 A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우리가 수열 A에는 발산하는 수열이야.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AM 플러스 B에는, 그쵸? AM 플러스 B에는 1로 수렴한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우리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얘를 풀어보라. 그러면, B에 대해서 우리 아는 거 없어요. B에 대해서는 아는 거 없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에는요, 플러스 무한대라는 걸 아는 거야. 또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b에는 그 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얘가 이 아까 전에 위에서 문제 보면 이런 용어 있잖아. 아, 극한값은 수렴한 수를 그걸로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얘가 수렴이 아니잖아. 그럼 얘를 근데 수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얘를 역설치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 0으로 수렴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또 얘는 또 곱해보자는 거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곱하면 1 더하기 an분의 bn인데 얘가 0이라는 거 알아.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m 구했네 bn이 그럼 마이너스 1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얘가 1 더하기를 했는데 0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용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를 어떻게 돼요? an으로 나눈다고. 무한으로, 이거 무한 발생 0은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2 마이너스 an분의 bn 3 더하기 an분의 bn이면 2하고 3은 원래 숫자는 수렴하는 얘니까 그럼 얘가 이 값들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2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2다 라고 정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우리 수열의 성질에 대한 합답형 문제.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합답형 문제 같은 거 잘 보시고 얘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요. 37번 문제 보시면 보자. 얘가 무한으로 발산하네요. 얘는 0이네요. 그렇죠? 얘는 0으로 수렴하네요. 그렇죠? 그럼 무한으로 발산하고 0으로 수렴하네 곱하면 무조건 0이냐? 응? 무조건 0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볼까? 그거 되게 단순한 거.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러니까 an이 A라고 생각하고 Bn이 n분의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무한 발산하면 0이고요. 얘는 무한 발산하면 무한인데 얘도 곱하면 A엔 B는 그냥 1이에요. 0이 아니야. 당연히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치? 다음 니은 보시면 무한 발산. 무한 발산이다. 근데 얘 0이다. 수렴한다. 그럼 어떡하지? 아까 이게 어떻게 됐죠? 자, 얘는 무한 발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분의 1은 0이 될 거예요. 그 얘를 실험하는 것끼리 곱해주자는 얘기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그죠. 1 마이너스 an분의 b. 이건 되겠다. 이건 근데 우리가 이거 무한대인데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냐?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었어요? 그거 아니잖아. 이거 니은은 되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니은은 조금, 그렇죠? 자,
음, 알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무한대 빼기, 우리 아까 했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 아니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인가요? 잠깐, 이윤이 맞는 거네. 우리 선생님 잠깐 다시 얘 무한대요? 그치? 근데 an 빼기 bn 0이에요. 그러면 얘가 bn이 무한대냐? 이면 b가 bn이 무한대가 아니고 저걸 얼마나 쓸 수 있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발리를 찾을 수 있냐? 음, 그러니까 bn이 그치? 리미트 bn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그죠? 무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어떤 특정 값 같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든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bn이 뭐 k라는 값을 갖는다고 생각하자. 그렇죠? k라는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얘가 무한대에서 k를 뺐는데 0이 되는 거 말이 안 되죠. 무한히 커지는 거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떼준다는 소리니까 즉 k가 되면 말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얘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bn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둘 다 말이 안 되네. 그래서 니은이 많이 생기네요. 쏘리. 그래서 지금 an이 무한대고 얘를 차이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차이의 극한값이 0이라면 얘는 당연히 무한이 돼야 된다. 그럼 어쨌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지 0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디귿에서 보시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무한이면 2an 그쵸? 2an 마이너스 bn이 또 알파라는 값을 갖는데 무한인데 자, 디귿도 보시면 연장선이 뭐야? 연장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면 그쵸? 지금 n이 무한될 때 an분의 bn을 구해볼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럼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분의 bn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an분의 1은 0이라는 걸 알아. 그치? 아까 이건 0이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라고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곱하기는 가능하겠다. 그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얘를 곱해보시면 2 마이너스 an분의 bn이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an분의 bn이 얼마나 여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얘기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도 꼼꼼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유형 11번 보시면 지금 봅시다.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모에서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등비수열인 경우는 아까 전에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그치? 아니면 공비가 1이면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은 돼요. 근데 수렴하는데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로 하면 복잡해져요. 다시 분모를 다시 따져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분모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얘가 어렵죠? 얘는 3의 n제곱이고 여기 3의 n제곱이 있죠? 여기 5의 n제곱이고 얘가 5의 n제곱인데 그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5의 n제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뭐한테 우리가 어 이게 절대값 큰 걸 한다는 소리 뭐냐? 우리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로 나눌 거거든요. 나눠서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지게 만들려고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5의 n제곱 나누면 1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되잖아. 5의 n제곱 나누니까 5분의 3이라는 숫자는 1보다 작잖아. 그럼 우리 아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0으로 갈 거라고. 그럼 얘를 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5의 n제곱 나누면 5가 되고 얘는 9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어쨌든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걔는 곱하면 곱해서 0으로 가까워지니까 그 남는 얘는 얘만 남죠. 그래서 얼마다? 5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수열 합 공식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음, AN이 A 곱하기 R의 n-1이면 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거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중간 정리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42번 볼게요. 42번도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는 수렴한 수열 AN. 수렴한 수열 AN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좀 생각해 분모에서 3의 인적을 한번 나눠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얘는 3분의 2의 n제곱 빼기 n이 되고 얘는 3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는 게 뭐냐면 얘는 0으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AN분의 3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자 수렴한 조건이었어. 아까 전에 분비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든지 아니면 R이 1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까 전에 A가 0이면 된다 했죠.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죠. 항상 수렴해야 돼요. 항상 수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n 밑에 있는 거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치? n이 이 밑에 있어 보시면 그 3분의 r-1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rn이 수렴한다 그러면 공기수 r에서 r이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3분의 r 같은 경우는 내가 3분의 r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3분의 r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요 파트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요게 공비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트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그 사이가 존재하니까 이 항상이란 말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문제 뭘 말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 R이 마이너스 1 사이면 R 플러스 1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2분의 R 플러스 1이라는 건 1하고 0 사이에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1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때요? 항상 수렴하는 거죠. R이 어떤 경우라든지. 이 조건을 만족한 어떤 수도라든지 항상 성립한다 소리고 다음 보시면 얘는 3분의 R인 제곱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공비는 R이야. 얘는요.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이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 얘는 등비 수열이 아니잖아요. 왜 볼까요? 이걸 내가 AN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항은요. 그쵸? 3분의 R 플러스 4야. 두 번째 항은요. 3분의 R 제곱 플러스 4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사람도 그대로 있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면 3분의 1의 r의 n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이 4하는 이 자체는 등비수가 아닌데 요거는 등비수로 될 수 있죠. 그럼 얘 결국 어떻게 돼요? 얘가 봐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나 r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얘는 그냥 값이 4가 될 거예요.
이쪽이 0이 될 테니까.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수렴해요. 이유가 여러분 3분의 Rn제곱 더하기 4라는 수열 자체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 등비수열이죠. 근데 얘는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이거 차이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 등비수열이 수렴해야 된대요. 모든 영수값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딱 생각하실 때 보면 여기서 공비는 얘가 공비예요, 여러분. n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x 빼기 6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x 빼기 6이 0이면 공비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아, 2x 빼기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3번 하고 14번 일단 두 유형이 남았네요. 자,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3번 유형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n제곱 포함한 수열의 극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누는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 식이 x의 n제곱을 포함한다면 우리가 이 식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48번 볼게요. fx가 어떤 함수인데 이런 상황이 그쵸?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하면 x제곱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처럼 우리가 취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자체는 내가 등비수열은 아니라서 등비수열의 형식을 좀 우리가 그 거듭제곱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fx를 나눠보면 자,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n이 뭐 하는 거면 얘는 어쨌든 분자 0으로 가요. 분자가 0이면 얘는 그 값이 0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0이에요.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만약 1보다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x가 1보다 크면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뭐 하는 거면 x의 2n제곱 나누죠. 1 더하기 x의 2n제곱분 1이고 그럼 얘는 x가 남으니거든요.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네, x예요. 얘는 함수가. 이번 x가 1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x가 1이면 제곱하면 1이잖아요. 얘는 2분의 1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는 어쨌든 제곱인데 분자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얘를? 여러분 이제 이것만 물어보진 않겠죠. 우리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수열의 극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좀 구성하기 편하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기준으로 갔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0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1일 때는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연속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조금 새로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성질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46, 47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구성하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됐어요. 14번이 여러분 보시면, 어, 예, 투원에서 우리가 진압적 정된 수열의 극한에서 등차 등비가 아닌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이제 많이 교과 과정에서 없어져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 선생님이 일단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 여기 정도 나오는 정도의 이상은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극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음,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an 더하기 1이 an 플러스 fn의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고, an 더하기 1이 an 곱하기 fn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A에는 첫 번째, 더한 거잖아요.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 원래는 좀 더 긴 설명이지만 여러분이 여기 무조건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론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곱하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보셨냐면 A에는 A1에 대해 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F1부터 마찬가지 Fn-1까지 곱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곱하기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야, 궁극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요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럼 얘는 만약에 Q가 없다 그러면 등비수열일 거고, 그쵸? 만약에 이 P가 없다면 등차수열일 거야. 근데 이 등비수열도 하고 등차수열도 아닌 형태인데 얘는 우리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등비수열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읽어보시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얘를 an 더하기 1 플러스 k 2분의 1 an 플러스 k 형태로 일단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얘는 정리해 보시면 an 더하기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k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이게 1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어. k가 마이너스 2구나를 먼저 알아내는 거야. k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또 헷갈리잖아요. 그럼 뭐냐면 얘는 n 더하기 1번째 항이야. 그래서 얘를 bn 더하기 2라고 생각하고 얘는 n번째 항이니까 bn이라고 생각하면 bn 더하기 1은 2분의 1 bn이가 뭐야?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거든. 그쵸? 그럼 얘가 bn은 2분의 1의 n-1인데 여기다 b1을 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b1이 뭐냐면 a1 빼기 2잖아. B1이 A1 빼기 2니까 3 빼기 2니까 1이에요. 자, 그럼 이게서 BN이 뭐였냐면 AN 마이너스 2가 BN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의 N-1이니까 AN은 뭐다? 2분의 1의 N-1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AN은 아니까 극한값 계산하겠죠. 자, 여기서 볼까요? 모든 항이 양수고 첫 장이 1의 수열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2차 방정식 중근 가지고 원래 판별식 얘기하는 소리잖아. 여기 2니까 판별식 4분의 B가 루트 AN 제곱하니까 AN. 그치? 마이너스 2배의 AN 더하기 1 빼기 3은 0이에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배의 그러니까 AN 더하기 1 빼기 3은 2분의 1 AN이 되는 거죠. 아까랑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한다고? AN 플러스 1 더하기 K가 2분의 1 AN 플러스 K가 된다. 그러면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 K인데 여기 이게 여러분 넘어가시면 좀 뭐예요? 플러스 3 되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6은 2분의 1 AN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된다고? BN 더하기 1. 2분의 1 BN이니까 등비수열이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BN이 B1 곱하기 2분의 1은 n-1인데 B1이란 게 뭐냐면 B1이 A1 빼기 6이야. 그 첫 장이 1이었으니 1 빼기 6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의 n-1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BN이 AN-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 국어 문제 꼭 풀어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 국어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실력 국어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 몇 가지 문제 풀어보고 급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질문 사항 보고요. 급수 설명할 때 문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